한숨이 절로 터져나왔다. 방금 끝낸 프레젠테이션의 무게가 한지우의 어깨를 짓눌렀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나가는 IT 기업의 최연소 팀장 후보. 그 달콤한 타이틀 뒤에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과 밤낮 없이 자신을 채찍질해야 하는 고통이 숨어 있었다. 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은 수많은 불빛으로 화려했지만 지우에게는 차갑고 공허한 도시의 민낯일 뿐이었다. 어린 시절, 가난했지만 교육 열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던 부모님은 늘 지우야, 너는 우리 집안의 희망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는 감정을 죽이고 오직 성공만을 향해 달려왔다. 벽면을 가득 채웠던 상장들처럼 그의 삶도 타인의 인정과 가시적인 성과로만 채워져 갔다. 하지만 최근 맡았던 중요 프로젝트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터져나왔고 사소한 실수 하나로 상사에게 호된 질책을 받았다. 그 기억이 불안감과 함께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오늘 저녁 약속 기억하지? 퇴근 준비를 하는 지우에게 강민준이 물었다.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대학 동기이자 입사 동기였다. 아, 맞다. 미안, 요즘 정신이 없어서. 너 그러다 진짜 큰일 난다. 얼굴이 반쪽이야. 잠은 제대로 자는 거냐? 민준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도 지우는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다. 약속 장소로 향하는 길, 밤하늘에서는 차가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굵어지는 빗줄기는 시야를 점점 흐릿하게 만들었다. 극심한 피로와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잠깐, 아주 잠깐 눈을 감았다 떴다고 생각했는데 눈앞에는 거대한 트럭의 헤드라이트 불빛이 섬광처럼 터져 들어오고 있었다. 끼익 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온 세상을 뒤흔드는 듯한 충격이 지우의 몸을 덮쳤다. 사이렌 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갔다. 응급실의 소란스러움,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 그리고 형광등 불빛이 빠르게 교차했다. 지우는 온몸이 부서지는 듯한 고통 속에서 자신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꼈다. 환자 혈압 계속 떨어집니다. 쇼크 상태입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 속으로 가라앉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지독한 고통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완전한 어둠과 정적이 지우를 감쌌다. 이상하게도 공포보다는 낯선 평온함이 느껴졌다. 저 멀리 아주 작은 빛 한 점이 보였다. 그 빛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부드럽게 다가와 지우를 따스하게 감쌌다. 눈을 떠보니 그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빛으로 가득 찬 공간에 있었다. 그곳은 지독한 평화와 조건 없는 사랑으로 충만했다. 형체는 없었지만 분명한 존재감을 가진 어떤 존재, 안내자라고 느껴지는 이가 그를 맞이하는 듯했다. 목소리도 모습도 없었지만 지우는 직감적으로 그가 자신을 기다려왔음을 알 수 있었다. 너의 삶을 돌아볼 시간이란다. 안내자의 음성인지 아니면 마음으로 직접 전달되는 생각인지 모를 메시지가 울려 퍼졌다. 그리고 눈앞에는 거대한 파노라마 스크린처럼 그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가난했지만 웃음이 떠나지 않았던 어린 시절, 하지만 늘 아버지의 술주정과 어머니의 한숨이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넌 커서 절대로 아빠처럼 살면 안 된다. 알았지? 어머니의 간절한 목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그 목소리는 지우에게 성공에 대한 강박을 심어주었다. 친구들과 어울려 놀기보다는 문제집과 씨름했던 학창시절,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때로는 비겁한 방법을 썼던 기억, 첫사랑의 설렘과 서투른 이별, 그리고 대기업 입사 후 성과에만 매몰되어 인간미를 잃어갔던 자신의 모습들이 숨가쁘게 지나갔다. 최근 프로젝트에서 동료의 실수를 묵인하지 않고 상사에게 보고했던 일, 그로 인해 좌절했던 동료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타인의 시선과 물질적 성공에 얽매여 살았는지, 진정한 자신을 잃어버린 채 가면을 쓰고 살아왔는지를 통렬하게 깨달았다. 후회와 부끄러움이 파도처럼 밀려와 그를 덮쳤다. 눈물이 뺨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괜찮다. 모든 것은 경험이고 배움이란다. 안내자의 따뜻한 위로가 그의 영혼을 어루만졌다. 너는 이미 완전한 존재이며 모든 것은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단다. 내 삶에도 너만의 고유한 빛깔과 향기가 있으며 그것을 찾아 피워내는 것이 너의 여정이다. 안내자는 구체적인 목적을 알려주기보다는 지우 스스로 그것을 발견해야 할 과제임을 부드럽게 암시했다.
지우는 이전에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위로와 함께 삶에 대한 새로운 호기심과 작은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평화로운 빛의 공간에 영원히 머무르고 싶었다. 하지만 안내자의 마지막 메시지가 그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다. 아직은 너의 시간이 아니다. 돌아가서 너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라. 그 말과 함께 강렬한 힘이 그를 현실 세계로 이끌었다. 정신이 드세요? 한지우 씨. 낯선 목소리에 힘겹게 눈을 떴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격렬한 통증이 온 신경을 찔러댔다. 하얀 병실 천장의 형광등 불빛이 유난히 차갑고 눈부시게 느껴졌다. 걱정스러운 얼굴의 민준과 단정한 간호사복 차림의 김수연이 그의 곁을 지키고 있었다. 지우야, 괜찮아?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정말 기적이라고 했어. 민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지우는 임사체험의 생생한 기억과 현실의 고통 사이에서 극심한 혼란에 휩싸였다. 자신이 겪은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 설명한다고 한들 누가 믿어줄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입을 굳게 다문 채 다시 찾아온 어둠 속으로 의식을 놓아버렸다. 육체적인 회복은 더뎠고 정신적인 혼란은 날이 갈수록 깊어졌다. 밤마다 임사체험의 장면들이 꿈결처럼 반복되었고 안내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낮에는 현실과 꿈의 경계에서 방황하며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민주는 매일같이 병문안을 와서 지우를 위로했지만 그의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지는 못했다. 오히려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한가 보네.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보는 게 어때? 라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넬 뿐이었다. 지우는 그런 민준에게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자신의 경험을 차마 털어놓을 수 없었다. 간호사 김수연은 달랐다. 그녀는 묵묵히 지우의 곁을 지키며 그의 작은 변화들을 세심하게 살폈다. 지우가 창밖을 하염없이 바라볼 때면 조용히 다가와 커튼을 조금 더 걷어주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곤 했다.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아도 그녀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가 느껴졌다. 어느 날 지우가 힘겹게 입을 열었다. 혹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본 적 있어요? 수연은 잠시 지우의 눈을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글쎄요. 의학적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일들이 가끔 일어나기도 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지우 씨가 지금 여기 우리 곁에 있다는 사실 아닐까요? 그녀의 말은 지우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어쩌면 자신의 경험을 완전히 이해받지 못하더라도 그 의미를 찾아가는 여정은 혼자만의 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퇴원 후 지우는 익숙했던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급 오피스텔, 최고급 가구와 가전제품들, 그리고 벽 한쪽을 가득 채운 책들. 과거에는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낯설고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회사에 장기 휴직계를 냈다. 상사와 동료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결정에 의아해했지만 지우는 더 이상 그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시간을 갖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을 산책하고 명상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도서관에서 철학, 종교, 심리학 관련 서적들을 닥치는 대로 읽으며 임사체험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었다. 때로는 안내자의 메시지를 떠올리며 노트에 무언가를 적기도 했다. 하지만 여전히 명확한 답을 찾을 수는 없었다. 나의 빛깔과 향기, 세상에 나누어야 할 나의 빛이란 과연 무엇일까? 그는 마치 안개 속을 헤매는 기분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지우는 우연히 인터넷에서 과거 자신이 냉정하게 내쳤던 직장 후배 박서진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서진은 지우가 떠난 프로젝트에서 결국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회사를 그만둔 뒤 여러 곳을 전전하다 현재는 작은 스타트업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우는 가슴 한구석이 뜨끔해지는 것을 느꼈다. 삶의 회고에서 보았던 상처받았던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리고 그 순간 알 수 없는 강한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서진을 만나야겠다. 그리고 사과해야겠다. 오랜 망설임 끝에 지우는 서진에게 연락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지우는 용기를 내어 과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미안하다, 서진아. 그때 내가 너무 어리고 이기적이었어. 너에게 큰 상처를 줬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달았다. 서진은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팀장님, 아니, 지우 선배, 괜찮습니다.
다 지난 일인데요. 뭘.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깊은 상처의 그림자가 남아 있었다. 지우는 임사 체험 이야기는 꺼내지 않은 채 자신이 겪었던 교통사고와 그 이후의 삶의 변화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다. 성공만이 전부라고 믿었던 과거의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이제는 삶의 다른 가치를 찾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서진이 가진 능력과 잠재력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진심으로 격려했다. 또한 서진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지식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현실적인 도움을 주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서진은 지우의 도움으로 작은 정부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환하게 웃으며 감사 인사를 전하는 서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지우는 가슴 벅찬 기쁨과 함께 온몸에 따뜻한 에너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마치 임사체험에서 느꼈던 조건 없는 사랑의 일부가 자신을 통해 흘러나가는 듯한 신비로운 감각이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안내자가 말했던 나의 빛을 세상에 나누는 방법 중 하나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거창한 성공이나 위대한 업적이 아니더라도 진심으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고 그들의 성장을 돕는 것, 그것이 바로 자신이 찾아야 할 목적의 중요한 단서일 수 있다는 강한 확신이 들었다.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과거 자신을 괴롭혔지만 동시에 성공의 기회를 주기도 했던 옛 상사였다. 그는 지우의 복직과 함께 이전보다 훨씬 더 크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제안했다. 엄청난 연봉과 파격적인 조건이었다. 순간 성공에 대한 과거의 욕망과 명예를 회복하고 싶은 유혹이 지우의 마음을 강하게 흔들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임사체험에서의 평화로운 빛과 안내자의 목소리, 그리고 서진의 환한 미소를 떠올렸다. 그는 이미 다른 길을 선택했음을,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정한 행복의 실마리를 발견했음을 알고 있었다. 부장님, 제안은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다른 길을 가보려고 합니다. 정중하지만 단호한 그의 목소리에는 이전엔 없었던 평온함과 확신이 담겨 있었다. 전화를 끊은 지우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복잡하고 치열한 도시였지만 이제는 그 풍경 속에서 따뜻한 인간의 온기와 희미한 희망의 빛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몇 달 후 지우는 여의도의 높은 빌딩이 아닌 햇살 좋은 어느 골목길 작은 사무실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을 가진 청년들의 성장을 돕는 작은 사회적 기업을 막 시작한 참이었다. 경제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부족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다. 매일 아침 그는 공원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명상을 했고 스쳐 지나가는 작은 인연들 속에서도 감사의 의미를 발견했다. 삶의 모든 의문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목적을 찾아가는 여정 위에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정답을 찾기 위해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았다. 매 순간 자신과 타인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과정 자체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임사체험이 그에게 준 가장 큰 선물임을 그는 이제 알고 있었다. 친구 민주는 여전히 가끔씩 너 그러다 굶어 죽겠다며 농담 반 진담 반 걱정을 했지만 지우의 얼굴에 떠오른 진정한 미소를 보며 더 이상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간호사 수연과는 가끔 안부를 묻는 사이가 되었고 그녀는 지우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해 주었다. 어느 맑은 가을날 오후 지우는 햇살이 가득한 공원 벤치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며 파란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귓가에는, 아니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그날의 빛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안내자의 목소리가 여전히 울려 퍼지고 있었다. 너의 빛을 세상에 나누어라. 지우는 잔잔한 미소를 지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다.